13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반복자 패턴하고 합성 패턴 두 가지 패턴을 살펴볼 예정인데,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반복자 패턴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복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료구조 시간에 아마 학습을 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여러 개발들을 했을 것이고, 프로그램 했을 텐데, 그때도 반복자를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패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자 패턴은 복합 데이터, 즉 여러 개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자료구조 아니면 클래스에서 그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숨기고, 그러니까 숨긴다기보다는 몰라도 그 저장되어 있는, 유지하고 있는 개별 요소들을 차례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반복자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경우에는 이 반복자를 자바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이게 인터페이스인데 얘를 구현해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리턴해 주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함수, 즉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클래스들은 반복자를 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자와 관련해서 이터러블, 이터레이터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자바에서는 쓰이는데, 파이썬도 똑같아요. 이터러블, 이터레이터. 근데 이터러블은 반복자를 가지고 있는 애고요. 반복자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터레이터 형태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터러블 한 클래스들은 이제 반복자를 얻어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을 차례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예전에는 반복자를 우리가 직접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반복자를 이용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반복자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for each 포문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r each 포문은 반복자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좀 간결하게 해줄 수 있도록 바꿔준 그런 반복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자바의 경우에는 자바 8부터는 이런 반복자를 안 쓰고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내부 반복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자를 우리가 만들어 쓰게 되면은 모든 애들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얘가 큐인지 스택인지 리스트인지 연결구조인지 바이너리 트리인지 어떤 건지 상관없이 늘 똑같은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을 차례대로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반복자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는 이제 클래스에 우리가 반복자를 추가해 가지고 이 반복자를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SRP인데, 클래스의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복자를 클래스 자료구조 자체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별도 클래스에 만드는 것이 SRP 측면에서 맞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면서 반복자까지 어레이 리스트 안에 넣는 것보다는 반복자는 별도 클래스로 모듈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현된 것들 보면은 반복자를 독립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내부 클래스로 또 많이 만들긴 합니다. 근데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도
결국 SRP 원리는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그 자료 구조 자체에 집어넣지는 않죠.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코드를 보면은 별도 클래스를 안 만들고 그냥 거기다가 next라는 연산자를 추가해 가지고 그러니까 iterable하고 iterator가 같은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파이썬을 또 쓰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장 설계 원리를 보면 반복자는 별도 클래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RP 측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반복자는 복합 데이터에 있는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선형적인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자료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데 마치 우리가 선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도 됩니다. 그래서 뭐 트리를 우리가 반복자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접근하게 되는데 실제 요소들은 선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진 트리가 됐든 무슨 트리가 됐든 또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선형 구조가 아니지만 반복자를 이용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선형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고, 요즘에는 이런 반복자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반복자를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for each 포문을 많이 쓰죠.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언어든지 비슷합니다. 자바나 C++나 파이썬도 다 이런 for each 포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반복자를 이용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그냥 방문할 거다. 그럼 이렇게 쓰게 되겠고, 또 요즘에는 이제 for each 포문을 쓰지 않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내부 반복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head first design 패턴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반복자를 살펴보겠습니다. head first design 패턴에 있는 예제들 중에 어떤 거는 괜찮은데 어떤 거는 되게 예제가 별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예제도 조금 그렇게 좋은 예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두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식당이고 다른 하나는 팬케이크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음식점을 이제 합병해 가지고 한 곳에서 일반 음식도 팔고 팬케이크도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니까 새로운 메뉴판도 구성해야 되겠고 새로운 기능도 여러 가지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새로운 기능이 이런 기능들이에요. 전체 메뉴를 출력하고 아침 메뉴 출력하고 점심 메뉴 출력하고 그리고 베지테리언 메뉴, 베지테리언들만 음식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별도 찍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두 음식점을.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은 다이너와 팬케이크는 예전에 별도로 운영됐던 거라서 별도로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출력하고 뭐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다이너는 메뉴를 배열로 관리를 했고 팬케이크 하우스는 어레이 리스트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른 걸 쓴 거죠.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들을 다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문제가 되냐? 배열로 유지하나 어레이 리스트 유지하나 뭐가 문제가 될 거 아니고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늘 우리가 접근하듯이 이제 OCP를 하고 싶은 거죠. 기존 코드는 수정하지 않고 이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이너한테 메뉴들을 달라 그러면 배열을 반환할 거고 팬케이크 그 응용에다가 메뉴를 달라 그러면
array list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array list.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면 얘가 array list면 다르게 구현을 해야 되겠고 배열이면 또 다르게 구현해야 돼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은 우리가 반복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치고 어떤 패턴을 쓰면은 되겠어요? 패턴을 쓰면은 요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인터페이스가 일치하지 않는 거나 뭐 인자가 일치하지 않아. 아니면 반환값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은 어댑터 패턴을 적용하면 돼요. 이거를 다이너에 적용하든 팬케이크 하우스에 적용해 가지고 늘 둘 다 어레이 리스트면 어레이 리스트, 배열이면 배열로 바꿔 가지고 둘 다 똑같은 타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런 애들은 전체 메뉴를 이렇게 탐색해야 되는 거, 반복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자를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얘는 무슨 자료 구조를 쓰든 상관없이 반복자로 통일시켜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이 서로 다른 내부적으로 다른 걸 유지하고 있다,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 쓰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열, 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다이너 메뉴에도 이터레이터를 포함시키고 팬케이크 하우스에도 이터레이터를 구현해서 이제 넣게 되면은 둘 다 이터레이터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다이너도 처리할 수 있고 팬케이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터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세 개의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이터레이터라는 건 실제 갱어4 거기서 그걸 이제 살펴보면은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는. 그리고 요대로 이제 그 갱어4에 있는 그 이터레이터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바로 자바인 거죠. C++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고 그 파이썬은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는 이제 갱어4에 소개가 되고 있는 반복자 패턴을 원래 그대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has next, next 두 개의 메소드만 우리가 클래스로 반복자를 구현해 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이터레이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has next 있냐 없냐? 내가 또 처리할 게 남았나 안 남았나를 물어보게 됩니다. 남아 있으면 우리가 이제 next를 이용해서 그 요소에 접근할 수 있고 이 next는 현재 이제 처리해야 될 요소를 반환해 주지만 추가적으로 뭘 해줘요? next는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것까지 next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s next는 단순히 큐리만 하는 거예요.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고 next는 있으면 그걸 줍니다. 그리고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에 next를 불렀을 때 그 다음 요소를 줄 수 있게끔 커서 같은 걸 그 위치로 이동해 놓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소드의 기능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바에서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는 형태를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범용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반환할 넥스트가 반환할 그 어떤 타입을 여기다가 타입 인자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넥스트는 요 값을 반환 형태로 구현하면 되겠고 has next는 항상 불리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얘는 실제 선형적인 자료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커서를 0으로 설정한 다음에
넥스트에서는 커서를 움직이고 이 움직인 위치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 위치를 반환해 주는 형태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은 우리가 has next는 이런 식으로만 프로그래밍해요. 포지션은 리스트의 렌스보다 작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교재에 있는 코드에는 요게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자바에서는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주로 사용하죠. 자바에서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일치해서 안 쓴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량이 10인데 7개만 저장해 놓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널이 되어 있는 거죠. 아직 안 쓰고 있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용량과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요 뒷부분은 자바에서 구현할 때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반복자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복자가 그 데이터가 유지된 자료 구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배열이면 배열, 딴 거면 딴 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자에서 반복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넘겨주는 게 싫어서 귀찮아서 이제 내부 클래스로 많이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내부 클래스 만들지 않고 별도 독립 클래스로 만들면 반복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복할 때 필요한 데이터, 그 데이터가 실제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 그걸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생성자를 통해서 넘겨줘야 되겠고, 얘가 거기서 유지를 해야 되겠죠. 뭔가 멤버 변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르더라도 이터레이터는 만들면은 이 이터레이터는 얘나 내부적으로 뭘 유지하나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이 리스트는, 또 어레이 리스트, 이 리스트는 반복자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애죠. 그러면 우리가 반복자를 만들지 않고 얘에 대해서 반복해야 되면은 얘의 이터레이터를 얘는 이터레이터에서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항상 꼭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떤 자료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반복자를 가진 애야. 그러면 반복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 그 자료 구조의 반복자를 내 클래스의 반복자로 반환해 주면 이제 내가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반복자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고,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반복자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복자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반복자를 배열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리스트에 반복자를 반환해줘서 내가 앞에서 이런 반복자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단점이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반복자를 내가 만들지 않고 반복 리스트로 배열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리스트에 반복자를 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문제점이라기보다 단점. 추가 공간을 쓰는 거죠. 추가 공간이 늘어난 거죠. 원래 배열만 있으면 되는 건데 배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스트로 하나를 더 만든 거죠. 하나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 공간을 쓰는 거고, 하나 더 만들면서 전체를 방문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반복자들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한다는 게 우리가 모든 애들을 다 방문한 다음에 반복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하나씩 방문해 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3개쯤 방문하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반복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해도 돼. 그러면 거기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 100인 애를 내가 반복하고 있는데 한 5개만 반복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100개를 다 방문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단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배열 자체는 반복자가 없는 건 알죠? 그러면 내가 내부적으로 내 클래스의 배열로 데이터를 유지해요. 그러면 반복자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한 가지 방법. 이렇게 만들면 이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형태로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접근하고 중간에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만드는 게 이제 귀찮은 거야. 귀찮으니까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배열을 어떤 다른 자료 구조로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된 자료 구조의 반복자를 내 클래스의 반복자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 메뉴에서 이터레이터를 호출하면 반복자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요 문장이 여기 들어간 거고 요 클래스는 안 만드는 거지. 그러면 코드는 간결해지겠죠. 한 줄이면 되고 쟤는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간단한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이라는 게 추가 공간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보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추가 공간을 안 쓰고도 뭐 간단하게 반복자를 제공하는 방법은 카피 어브를 안 쓰더라도 저건 공간을 추가 쓰는 거죠. 카피 어브를 안 써도 이제 여기서 카피 어브를 쓴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량과 크기가 일치 안 된다는 그 개념을 들어있기 때문에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카피업을 안 쓰고 메뉴 아이템스를 주게 되면은 뒤에 널이 있는데 그 널들도 리스트의 요소로 간주되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카피업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카피업 때문에 공간을 2n이 아니라 3n이 되는 거겠죠. 그쵸? 원래 메뉴 아이템이 있고 메뉴 아이템을 복제한 게 있고 그 복제한 걸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공간이 2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2개.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지. 근데 여기서 카피업을 쓴 거는 그런 이유. 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용량과 크기가 달라서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키는 그 목적으로 카피오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 배열을 as list로 넘긴 거예요. 얘를 안 쓰면 카피오브를 안 쓰고 배열을 넘기면 이 메뉴 아이템스에 있는 모든 요소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겠죠. 근데 그 어레이 리스트에는 끝에는 널이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사이즈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메뉴의
아이템의 용량하고 사이즈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자바 이터레이터를 내부적으로 좀 더 보면 원래는 이제 remove라는 연산까지 갖고 있었어요. 초기 자바는. 근데 이 초기 자바도 이 remove를 여기다 넣은 거는 되게 의외예요. 왜 넣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저거 왜 했지라는 것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초기에는 자바는 has next next, has next next는 이제 갱오프에 있는 이터레이터를 있는 그대로 구현한 거죠.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좋아. 근데 거기에 remove를 왜 넣었어? remove 넣을 거면 뭐 add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remove만 하나 딸랑 넣어놓은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지.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 이제 자바 8부터는 저 remove를 디폴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복자를 만들 때 이 인터페이스에 remove가 있는지 없는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옛날에는 remove가 있었기 때문에 난 remove가 필요 없으면 걔를 빈 메소드로 만든다든지 예외로 처리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이제 자바 8 이후에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remove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는 되게 미스테리한 요소이고, 반복자에 얘가 있을 이유는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반복자들을 이용해서 뭔가 수정하고 반복하면서 자료 구조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정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메소드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딱 remove만 하나 넣어놓은 거는 그 이유를 제가 짐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디폴트로 빈 메소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반복자를 만들 때 remove는 신경 안 쓰고 그냥 has next와 next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터레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린트 메뉴 할 때 이 프린트 메뉴에서는 또 다른 다준영이 된 반복자를 받는 이터레이터 함수를 요거를 만들고, 이제 팬케이크와 다이너를 이터레이터를 던져주면은 팬케이크 메뉴들을 쭉 찍고 그 다음 다이너 메뉴를 또 쭉 찍는 형태로 전체 메뉴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받아온 다음에 리스트를 출력하는 코드, 배열을 출력하는 코드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됐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이터레이터로 통일시켰으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반복자 패턴은 aggregate object, 복합 타입,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유지하는 클래스에 그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을 뭔가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반복자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어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제 반복자를 가진 애를 우리가 이터러블이라고 하고, 그 이터러블은 이터레이터를 제공해주는 메소드를 가지게 되겠고, 얘는 또 이터러블은 이제 그 반복자를 요 get iterator 또는 자바에서는 iterator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반복자를 생성해 가지고 반환해 주는 형태로 반복자 패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갱오퍼에 소개된 그 형태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자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반복자와 관련된 조금 그 개념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해되셨죠? 반복자가 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반복자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반복자를 우리가 쓴다는 거는 외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외부 반복. 그러니까 내가 반복을 스스로 제어하는 거죠. 반복자를 얻어와서 그 반복자를 이용해서 has next, next를 불러서 프로그램이 하는 게 이제
외부 반복인 거죠. 내가 반복자를 이용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 반복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내부 반복자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내부 반복자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되냐면 해야 할 일을 전달해 줘야 돼요. 외부 반복자는 내가 하나씩 받아와서 그 받아온 애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일을 적용시키는 건데, 내부 반복자는 함수를 호출하고 내가 그 요소에 해야 될 일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서 그 안에서 걔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보면 이렇게 for each를 부르고 여기에 함수를 주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요 함수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를 우리는 내부 반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외부 반복인 거죠. 내가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반복, 외부 반복. 우리가 보통 쓰는 반복자들은 다 외부 반복인 거고, 요즘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널리 사용되니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널리 사용한다는 그 측면에서 이제는 내부 반복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내부 반복을 쓰면은 조금 더 프로그램이 간결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갱어포에 소개된 그 반복자는 has next, next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꼭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가다가 백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고, 자바는 그걸 위해서 이제 list iterator라는 게 별도 있습니다. iterator 말고 list iterator라는 게 있고, 이 list iterator는 강건한 iterator예요. 그래서 진행해 가면서 뭐 삭제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고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뒤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더 풍부한 거죠. list iterator.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고, C++는 이제 뭐 bidirectional iterator, forward iterator, random iterator 여러 가지 형태의 이터레이터가 있고, 그 이터레이터 형태에 따라서는 이제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달라지는 거죠. 보통 C++는 forward iterator라고 하면은 플러스 연산자만 제공이 되는 이터레이터를 말해요. 플러스. 바이다이렉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같이 제공하는 이터레이터를 말하고, 랜덤한 이터레이터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이터레이터의 어떤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이제 제공해주는 연산들이 다르는데, 어떤 이터레이터를 쓸지는 자료 구조에 좀 달려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 예를 들면 단일 연결 구조다. 그러면 단일 연결 구조는 바이다이렉션을 제공 안 합니다. 랜덤도 제공 안 해요. 왜냐면 플러스 3 하려면 이게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 연결 구조 기반이 아니라, 예를 들면 더블 링크 리스트면 바이다이렉션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배열 기반 리스트들은 랜덤까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우리가 쓰는 그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유지한 자료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반복자의 기능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C++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바를 사용할 경우, 아니면은 뭐 C++나 파이썬을 사용할 경우에도 그 언어에서 쓰는 반복자를 이용해서 내
사용자 정의 반복자를 만드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야 내가 만든 클래스를 어디다 쓸 수 있냐면은 라이브러리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 라이브러리는 이터레이터, 리스트 이터레이터 등을 쓸 거잖아요. 그리고 C++도 비긴 엔드를 쓰죠. 그런 정도로. 그리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각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그 인터페이스 또는 뭐 거기서 하라는 대로 만들어서 내 사용자 정의 반복자를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든 클래스의 반복자를 라이브러리에 또 다른 라이브러리 함수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반복자를 내 맘대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 다중스레드 환경이 되면은 한 놈은 반복자를 통해서 막 반복하고 있는데 다른 스레드는 그 자료 구조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복하고 수정하는 게 충돌돼 가지고 데이터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죠. 그 결과들이 예측한 거가 다르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락킹이라는 기법을 쓸 수도 있는데,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이제 락킹이라는 기법 대신에 이제 스냅샷 형태로 만들어서 반복자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적 반복자라 그래요. 동적, 정적. 그래서 동적 반복자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개념이 들어가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 둘씩 그 방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개만 방문했으면 딱 3개의 데이터만 본 것이고 나머지는 안 본 형태가 되는 건데, 스냅샷 형태라는 거는 반복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방문을 해. 방문을 해서 별도 선형 자료 구조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반복은 원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져요? 복사해 놓은 선형 자료 구조에서 반복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스레드들이 원 데이터를 수정하나 추가하나 그거는 이 스냅샷을 보는 애한테는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는 게 이제 스냅샷 형태가 되겠고,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서 봤는데 지난번 프록시 패턴 봤을 때 copy on write라는 개념도 있었죠. 이런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스냅샷을 찍는 게 아니라 스냅샷을 안 찍고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다가 누군가 어떤 스레드가 내가 접근하고 있는데 접근하려고 그래. 그럼 너 잠시만 해놓고 스냅샷 찍어서 처리하고 그 애는 계속 라이트나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 성능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반복자 개념에서는 동적, 정적 반복자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순회 알고리즘 누가 정하나? 보통 반복자에서 많이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 넥스트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트리에 대한 반복자를 만든다. 동적 반복자를 만든다. 그러면 그 반복자를 나는 DFS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BFS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건 반복자를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그 마음이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순회하는 알고리즘을 반복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반복자에서 결정할 수 없고 그 복합 타입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함수들만 이용해서 구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복자가 할 수가 없고 복합 타입에서 제공해주는 그 연산들만 이용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반복자에서 순회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반복자가 그냥 일반 반복자가 있고 강건한 반복자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 개념은
C++에서는 iterator, const iterator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일반 iterator는 C++에서는 반복하면서 그 내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고, const iterator는 반복하면서 수정할 수 없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C++에서는 일반 iterator가 로버스트한 iterator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일반적으로 자바 iterator 뭐 이런 거 보면은 자바 iterator는 이제 그 로버스트한 애가 아니에요. 로버스트한 애는 아닌데 이제 이 리스트 iterator라는 애는 여러 가지 그 수정하기 위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넥스트 할 때 우리가 접근하는 요소들이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보면 메뉴 아이템이었죠. 이건 클래스겠죠. 객체예요. 그러면 그 넥스트가 반환하는 거는 객체 자체가 아니라 뭘 줘요? 자바에서는 넥스트가 메뉴 아이템 넥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반환하는 건 객체 자체가 아니라 객체의 주소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로버스트한 애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수정하게 되면 그 객체의 상태를 바꾸게 되면은 모두 바뀌어. 저장되어 있는 애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바는 갖고 있어요. 파이썬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주소를 반환하니까. 물론 C++는 이제 주소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값을 반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또 C++는 완전 다르죠. 컨스트와 non 컨스트가 있으니까 좀 다른데, 이제 자바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따 코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갱어4에 소개된 반복자는 요 형태예요. 요 형태예요. 두 가지 메소드, has next와 next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원리 중에 함수는 커맨드면 커맨드, 큐리면 큐리, 하나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has next는 큐리 형태죠. next는 큐리 플러스 커맨드예요. 왜냐하면 현재 위치에 있는 값을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커서를 하나 더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command query separation에 안 맞는 애죠. 잘 안 되는 애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command query separation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면은 이런 형태의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를. has next, next, get. 그러면 query, command, quer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코드가 더 복잡해지죠. while, has next, get, next. 이렇게 코드가 되는 거죠. next 있는지 물어보고 get 갖고 오고 next 하고. 마치 for문처럼 i는 0, i가 비교, 플러스 플러스 i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만들면 이제 커맨드 큐리를 모든 함수들이 이제 분리된 건데, 이제 갱어4에는 요 형태를 쓰고 있고 파이썬이 요 형태를 쓰고 있어요. 파이썬은 이 넥스트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has next, next, 그러니까 반환하는 거, 있냐 없냐 있는 거, 이동하는 거, 요거를 넥스트 하나에서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요 형태, 이제 자바는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자의 장점은 복합 데이터의 이제 내부 구조를 공개하지 않고 이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이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연결 구조를 접근하든 트리를 접근하든 배열을 접근하든 뭘 접근하든 간에 이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자료 구조를 접근하더라도 차례대로 접근할 때 쓰는 형태는 다 똑같은 거죠.
반복자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복합 데이터 전체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제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레이지 이밸리에이션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스냅샷 형태가 되면은 이제 이 장점은 없어지는 거고요. 반복 중간에 언제든지 중지한 후에 나중에 원할 때 해당 위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제가 프로그램에서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자의 구현에 대해서 그 각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SRP 때문에 복합 데이터와 반복자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분리되어야 되지만 반복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합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반복자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를 받아와야 돼요. 근데 저 받아오는 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이제 자바는 보통 내부 클래스로 많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 데이터가 여러 종류의 반복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메소드가 필요한데, 내가 예를 들은 이제 요 경우는 C++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다른 언어로 가면은 이제 내가 뭔가 바꿔줘야 되겠죠. set iterator라는 형태로 바꿔줘서 이제 반복하는 방법을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change iterator 해가지고 뭐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에는 in order, pre order, post order처럼 내가 세팅해 주면은 이제 그 세팅에 따라서 iterator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반복자를 반환해 주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4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자바에서는 이 형태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new iterator 이렇게 제공해요. 그러면 얘는 내부니까 내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스를 내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외부 클래스로 만들면 데이터들을 전달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그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 자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얘는 this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복합 타입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또는 이 복합 타입의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타입3은 그렇게 많이 쓰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근데 자바는 주로 내부 클래스로 많이 만들게 되겠고, 자바의 내부 클래스는 이걸 데이터를 전달 안 해도 얘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형태로 자바에서는 타입 4 형태로 이제 반복자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자바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이제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여기 2개가 있고요. 요 3개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얘를 만드는 거예요.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그래서 자바에는 제가 드린 그 프로젝트에 보면 배열 기반 리스트가 하나 있고요. 이중 연결 구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요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이터레이터 요 메소드들을 여러분들이 이중 연결 구조 그리고 배열 기반 리스트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C++와 파이썬에 가면 이제 리스트 이터레이터가 없지만 똑같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C++. 만약 C++ 하셔도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파이썬에도 얘를 만들어야 돼요. 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메소드가 가진 클래스를 각각 배열 기반 리스트, 이중 연결 구조 리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바는 이제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언어에서도 똑같이 요 8개, 9개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동작시키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반복자 과제가 되겠습니다. SRP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자바, C++, 파이썬에서 반복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내부 클래스를 만들 때 자바는 여기에 스태틱을 붙일 수 있고 스태틱을 안 붙일 수 있죠. 근데 이 반복자는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요 헤드라는 거. 요 헤드라는 원 클래스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생성자에 넘겨받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을 안 붙이고 이제 일반 내부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필요 없이 커런트를 헤드에 가리키게 하고 넥스트에서는 이제 검사만 하면 되는 거죠. 검사하면 되니까 커런트가 널인지 아닌지 보면 돼요.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넥스트에서는 커런트 위치에 있는 애를 반환해야 되겠고, 끝나고 나면 이 커런트가 하나 뒤로 이동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자들을 구현하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코드를 좀 이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C++의 반복자를 설명드리면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막 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요번에 또 새로 알게 됐습니다. 제 맥에서는 이 코드를 돌려도 에러가 안 나는데 윈도우에서 돌렸더니 얘를 쓰니까 예전에 요거 이렇게 했거든요. 리스트 이터레이터 땡땡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상속받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써서 돌렸더니 디프리케이트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 17 가면서 std 이터레이터가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쓰냐면은 이제 유징을 이용해서 요 5개 값들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를 쓸 때 요 5개 값을 참고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것 같습니다. C++에서 얘를 어떻게 참고해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C++에서 만약 반복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요 5가지를 구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자료구조 시간에 이렇게 이 반복자를 범용 클래스로 만드는 이유는 이제 그 C++에서는 일반 이터레이터하고 컨스트 이터레이터를 제공해야 돼요. 2가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일반 이터레이터 클래스 하나, 컨스트 이터레이터 클래스 하나, 2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2개를 만들기가 귀찮아서 다른 사람 코드를 하나 참고했더니 이렇게 범용 클래스로 만들면 하나만 만들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따라하고 있는데 컨스트 이터레이터하고 그냥 이터레이터를 위해서 2개의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 클래스로 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std input iterator 태그로 되어 있는데 가장 로우 레벨 거예요. 아까 여기 있죠. 얘보다 위에 있는 게 input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도 그냥 for iterator 태그로 붙여놔도 돼요. 얘 뭐 갖고 있어? 플러스 갖고 있죠. 그럼 for iterator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for iterator만 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을 제공할지 말지는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얘를 달리하면 돼요. 요걸 달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제공이 돼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 비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반환해주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포인터를 내가 수정하나 안 하냐. 실제 P의 아이템을 이렇게 리턴하면 P를 수정할 리는 없죠. 이렇게 하면. 얘를 수정할 리는 있어도 P를 수정할 리는 없어요. 내가 유지하는 건 P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컨스트만 하나 써서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런 애가 아니라 P 자체가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컨스트이네, 아니네. 그래서 다중정의 해놔야지만 얘가 이제 일반 이터레이터, 컨스트 이터레이터로 동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C++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다른 애들은 자바와 파이썬은 반복자를 우리가 하나 생성하면 객체를 몇 개 만들어. 하나만 만들잖아요. 근데 C++는 반복자를 우리가 넣었을 때 하나만 만들지 않고 두 개를 만듭니다. begin, end. 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begin, end를 만들었을 때 end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begin애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begin애를 계속 이동시키면서 end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end가 일치가 되면은 반복이 종료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begin, end 두 개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만들었을 때 이점은 뭘까요? 단점은 복잡해지는 거고 이점은 구간을 표현하기가 좋아요. 구간. 우리는 반복자라는 거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끝까지 가는 그 개념인데 C++는 필요한 구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begin, end 마이너스 3, begin 플러스 3, end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구간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포인터 개념을 이용하고 반복에 지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6개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물론 이 6개 말고 RBegin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개 begin end, cbegin, cend, begin end, const 이렇게 6개를 제공해 주면 되겠고 요 버전은 얘들을 반환하게끔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 자료구조 배웠으면 또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요게 제일 간단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TT 넣고 여기는 const를 넣고 const 해주면 이제 앞에 봤던 여기가 const로 바뀌고 여기가 const u 이렇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냥은 일반 레퍼런스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네도 복잡하면 여기에다 오토로 바꿔주시면 돼요. 오토로 쭉 바꿔주고 이제 요거 여기에 얘는 t 얘는 const 이렇게 해서 헤드 하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링크 리스트에 그 링크 리스트 변수가 있을 때 begin end를 부르면 얘를 부르겠죠. 근데 얘를 부르면 걔는 일반 이터레이터예요. 반복하면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정이 필요 없는 애야. 그러면 C begin, C end를 부르면 돼요. 그럼 얘는 언제 쓰이나? 얘는 언제 쓰여요? 요 버전은.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list 점 begin. 그럼 얘는 어느 거 불러? 얘 부르겠죠. 일반 객체이고 begin이니까 일반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수정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list C begin, C end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애를 내가 void foo const link list 이렇게 해가지고 foo 리스트를 전달할 수 있죠. 요 리스트를 전달해요. 그럼 여기서 list.begin 부르면 cbegin이 자동 호출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불러지는 거예요. 요게 불러지는 거예요. const iterator. begin인데 const iterator. 그러니까 begin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 iterator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변수 a.begin인데 a가 const이면 const한 begin이 불러지는 거고 a가 const가 아니면 const 아닌 애가 그렇게 해서 6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 버전은 만들기가 쉽죠. 그냥 얘 버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C++는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터 만들려면은 요거 하나 만들고 요 6개 메소드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자바는 요거 하나 만들고 이터레이터 함수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어디였어? 여기서 이터레이터 하나 만들어서 요거 하나만 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파이썬은 얘를 갖고 있으면 이터러블하네요. 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뭐랑 자바에서 대응되는 애냐면 이터레이터 함수랑 대응되는 애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반복자를 반환해 줘야 되는데 요 반복자는 어떤 애를 갖고 있냐면 요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데 클래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얘를 그냥 추가해 버려요. 그러면 이 링크 리스트는 이터러블인 동시에 뭐예요? 이터레이터도 되는 거죠. 넥스 갖고 있고 이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 넥스트에서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종료를 이용해서 종료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예외 처리를 해서 종료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특이해요. 종료하는 방법이 그 자바에서 아니 파이썬에서는 예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이게 반복자에 관련된 얘기이고요. 코드 잠깐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자바 코드만. 요게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이터레이터인데 간단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복잡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요 tnext에서 그냥 아이템의 인덱스 플러스를 반환해 주면 주소가 반환이 되는 거고 그 주소를 갖고 내가 객체를 수정하게 되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수정이 돼요. 그럼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하기 싫어. 수정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제를 해서 반환해 줘야 돼요. 근데 보통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복제해서 반환 안 해요. 왜?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모든 애들이 복제해서 반환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복제해서 반환 안 해줘도 돼. 객체이지만. 불변 객체들은 그냥 반환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수정 못하니까. 그래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복제해서 주게.
근데 이 복제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원래 자바에서 복제는 뭘 이용하면 돼요? 클론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죠. 근데 지금 뭘 쓰고 있냐면은 타입 매개면서 t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템.클론 하면 안 돼요. 에러 나요. 왜냐하면 결국은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형태가 되는데 오브젝트의 클론은 프로텍티드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입 매개 변수를 쓰면서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클론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바에서 또는 파이썬에서는 이제 객체 같은 거를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데 그 객체를 반환한다는 건 복사해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캡슐화에 위배될 수 있다. 그 캡슐화에 위배되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제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통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원하면 하실 수 있는데 클론을 이용할 경우에 자바에서는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는 클론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론을 만약에 타입 매개 변수 템플릿 프로그램 하면서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클론을 혹시 불러야 될 경우에는 이 코드를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리프렉션을 이용해 가지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보통 이제 선형 말고 이런 BST 같은 비선형 자료 구조는 반복자를 제공해야 될 때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만드는 게. 그래서 가장 이런 애들은 보통 어떻게 많이 만드냐면 정적 반복자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처럼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오더로 쫙 방문해가지고 선형 자료 구조에 그 데이터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밑에서 그 자료의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 해가지고 반복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심플하게. 근데 얘는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이터레이터예요? 정적 반복자예요. 동적 반복자가 아니라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을 한꺼번에 다 방문해가지고 선형 자료 구조로 놓고 그걸 반환해 주는 형태가 돼요. 근데 얘네들도 얼마든지 이제 동적 자료 구조로 동적 반복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BFS 이터레이터 만들면 이런 식으로 노드를 이제 생성자에서 루트에 놓고 그 BFS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hasNext는 뭘만 보면 돼? Q가 empty냐 아니냐 보면 되겠고, 여기서는 현재 노드를 있는 키를 주면 되겠고, next의 효과는 뭘로 하냐면은 자식들을 Q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게 이제 next의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Q에서 빼내면은 이제 다음 레벨에 있는 또는 그 옆에 있는 애를 받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런 트리 같은 데도 BFS, DFS 이용해서 동적 반복자를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인오더, 프리오더 같은 애들을 이제 뭐죠? 인오더, 프리오더 같은 애들을 해주는 동적 반복자를 만드는 건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스택을 쓰긴 하는데, 이제 인오더로 방문하려면 인오더는 왼쪽, 루트 오른쪽 가야 되거든요. 순서가 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나씩 가려 그러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간단하지 않냐? 인오더를 아까 트리에서는 어떻게 구현했어요? 아까 트리에서는
뭘로 구현했어? 인오더를. 리커시브하게 구현했죠. 근데 반복자는 리커시브하게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넌 리커시브에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넌 리커시브하게 바꾸는 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프리오더 같은 건 좀 쉽지만, 인오더, 포스오더를 넌 리커시브하게 바꾸는 게 어렵고, 넌 리커시브하게 바꿀 수만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귀찮죠. 그래서 그냥 만들라 그러면 구현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정적 반복자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비선형 자료 구조들은. 그래서 어쨌든 세계 언어에 대해서 요 예제들은 보여드렸으니까 옛날 자료 구조 시간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복자에 대해서 좀 쉬는 시간 없이 설명해 드렸습니다.